안녕하세요, 블랙사입니다. 제가 국내 주식은 향후 2, 3년 동안 이 2차전지 관련주들에만 투자를 해도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한 산업의 이 구조적인 변화를 온몸으로 부딪히면서 투자할 기회가 정말 없다고도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만큼 정말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정말 좋은 투자 기회라는 말입니다. 그동안 한국 증시는 이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반도체가 이끌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지만 반도체가 태동하던 그 시절 이 반도체의 눈부신 성장을 인지하지 못하고 투자의 기회를 살리지 못했던 이 분들이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최근에 전 세계적인 전기차의 보급으로 인한 2차 전지의 태동이야말로 반도체와 같은 큰 폭발력이 있는 한 산업의 태동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서론이 길었는데요. 간단하게 말해서 2차 전지가 향후 10년 넘게 한국 증시를 이끌어갈 새로운 먹거리라는 말인 거죠. 자, 그런 2차 전지에 투자를 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느끼시는 이 국내 증시에 대한 체감은 정말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2차 전지에 투자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타이거 2차전지 테마와 코덱스 2차전지 산업 ETF인데요. 자, 이런 2차전지 관련 ETF들조차 정고점을 깨고 상승을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2차전지 관련 ETF와 같이 안정적인 투자도 좋겠지만 미래가 확실히 보장된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총 1위 기업인 에코프로 BM의 시총이 20조를 넘어섰죠. 21조 2229억 원을 찍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정말 100% 넘는 급등을 보이면서 내가 2차전지 대장이야 라고 뽐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주주분들은 축하를 드리고요. 저도 일부 가져가고 있지만 정말 무서운 최근의 상승세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에코프로 BM의 최근 급등에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드디어 결실을 맺는구나 하고 반기는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에코프로 BM의 주가 급등에는 이 에코프로 그룹 전체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에코프로 BM뿐만 아니라 앞서서 에코프로 BM의 모회사죠. 에코프로의 주가가 먼저 급등을 보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계속되는 급등 랠리에 있긴 합니다. 최근 저점 대비 200% 넘는 그런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 주주분들이건 새로 진입을 하신 분들이건 모두 급락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 급등과 급등 후 급락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는 첫 번째, 단타를 생각하시는 분들일 거고요. 두 번째는 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2차전지 산업의 구조적인 성장의 배경을 이해하고 그 산업의 중심에 에코프로 그룹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해를 하신다면 단순히 50%나 100% 수익만 보고 빠질 것이 아니라 정말 2, 3년 정도 중장기로 투자를 하면서 함께 성장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에코프로 그룹이 왜 2차전지 산업의 중심인지에 대해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2차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기차 원가의 40%를 차지하는 배터리는 양극재와 음극재, 전해액과 분리막 등 크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양극재가 배터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를 넘어서 최근에는 거의 50%에 육박을 하고 있죠. 그만큼 배터리에서 양극재는 비중이 가장 높고 이 양극재가 가장 중요한 배터리의 소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배터리는 이 중국의 밀도가 낮고 한번 충전 후 주행 가는 거리가 짧은 LFP 배터리와는 다른 NCM과 NCA와 같은 3원계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니켈, 코발트, 망간 혹은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높은 밀도로 보다 긴 주행 성능을 구현해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하이니켈이라고 해서 양극재에서 니켈의 비중을 높여서 더 높은 밀도를 구현해내면서 좀 더 긴 그런 주행 가는 거리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 하이니켈 3원계 양극 활물질을 전문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가 바로 에코프로 BM인 것이죠. 자, 다시 말해서 이 배터리의 가장 핵심이자 원가 비중이 가장 높은 양극재를 생산하는 업체라는 말이고요. 기술력 또한 갖추고 있기 때문에 향후 그 성장성은 불보듯 뻔하다는 결론입니다. 자, 물론 포스코 케미칼과 LNF, 코스모 신소재와
LG화학 등에서도 양극재를 생산하고 있지만 오늘은 에코프로 그룹을 집중적으로 다뤄볼게요. 자, 이런 기술력을 갖춘 에코프로 BM이 생산하는 양극재 시장의 전망은 어떨까요? 보시는 것처럼 S&E 리서치에 따르면 2030년 양극재와 음극재, 전해액과 분리막 등 4대 소재 시장이 200조 원 가까운 규모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25년 121조 원에서 2030년에 200조 원까지 규모가 커진다는 건데요. 그만큼 전기차 시장의 확장에 따른 이 배터리 사용량이 늘어난다는 말이겠죠. 방금 말씀드린 양극재와 음극재, 분리막과 전해액 등 이 4대 핵심 소재는 전체 배터리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양극재는 4대 소재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극재 생산 비용에 리튬과 코발트, 니켈 등 이 원자재 가격이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시 말해서 원자재인 광물의 가격 변동을 그대로 양극재 가격에 반영을 시킬 수 있다는 말인 것이죠. 광물 가격이 상승을 해도 생산자는 마진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다는 말이기도 하고 한마디로 값 오브 값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중요하니까 부르는 게 값이라는 말인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NCM 양극재 시장에서 한국의 에코프로 BM이 출하량 1위를 차지했고 이어서 벨기에의 유미코어와 중국의 XTC 그리고 한국의 LG화학 순으로 순위가 정해졌습니다. 에코프로 BM의 위상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자, 하지만 LFP 배터리, 즉 리튬 인산철 시장에서는 중국 업체가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차지를 하면서 높은 비중을 차지를 했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아직까지 이 같은 4대 소재의 생산량은 중국 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난해 중국 업체가 차지하는 생산량 비중에서 양극재는 60%, 음극재는 84%, 전해액은 72%, 분리막은 68%로 집계가 됐는데요. 리튬이온 배터리 소재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까지 절대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그동안 중국 시장의 의지를 해온 탓도 있겠지만 환경오염의 문제와 광물 확보 등의 문제로 중국의 비중이 높아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전기차 시장은 커져가고 있고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높다 보니 미국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수는 없겠죠. 유럽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자, 그래서 미국이 2차 전지라는 새로운 에너지 시장에서의 패권을 중국에 넘기지 않기 위해서 빼든 칼이 바로 IRA법이라는 겁니다. 간략하게 소개를 하자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와 미국 또는 미국과 FTA 체결을 한 국가에서 이 광물의 추출과 처리 그리고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된 이 배터리에만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게 그 골자인데요. 작년에 발표 이후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죠. 이렇게 높은 중국 비중을 한 번에 낮출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업체들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불만을 토로했었는데요. 그래서 현재 이번 달 말에 세부 조항이 변경이 되어서 발표를 앞두고 있죠. 시행 시기를 3년 정도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한데요. 그렇게 되면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들도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고 해외 자원 개발과 광물 확보 등 여러 가지 탈중국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탈중국을 통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중장기적인 안전한 성장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2차전지 기업들의 수혜가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서의 우위를 점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역시나 최근에 에코프로 그룹이 잘 나갈 수밖에 없었던 배경 중에 하나이고요. 자, 두 번째로 미국의 이런 조치에 이어서 유럽에서도 유럽의 IRA 법안이라고 불리는 CRMA법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IRA처럼 유럽 내에서 생산된 리튬과 히토류 등 원자재에 대한 세금 및 보조금 혜택을 주는 그런 내용이 담겨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 탈중국을 선언하면서 이 공급망의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건데요. 그와 함께 핵심이 될 법안이 바로 재활용을 통한 원자재 조달 방식을 채택할 거란 겁니다. 자,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할 때 이 폐배터리를 재활용해서 추출한 원자재가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되도록 의무화하는 조치인데요. 2030년부터 코발트 12%, 납 85%, 리튬 4%, 니켈 4%는 폐배터리를 재활용한 원재료를 써야 한다는 방침이고 2035년부터는 코발트 20%,
납 85%, 리튬 10%, 니켈 12% 등으로 기준을 더욱더 강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골자의 CRMA 1차 법안이 14일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 2차 전지 이 폐배터리 관련주들의 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 가운데 에코프로 역시 포함이 되어 있어서 더욱 주목을 받았던 것 같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IRA와 CRMA와 같은 법안들이 결국엔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에겐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2차 전지의 포괄적인 성장 배경을 설명해 드렸고 그 중심에는 양극재가 있다는 것도 이해가 되셨을 텐데요. 여러 양극재 업체들 가운데 특히나 이 에코프로비엠을 비롯한 에코프로의 주가가 유독 급등을 한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수직 계열화인데요. 자, 안정적인 양극재 생산과 원가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수직 계열화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에코프로 산하에 양극재를 생산하고 있는 에코프로 비행과 EM, 그리고 양극재의 원료인 전구체를 생산하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리튬 전환 공정을 위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폐배터리 리사이클 공정의 에코프로 CNG 등 양극재 생산을 위한 수직 계열화가 정말 완벽하게 갖춰진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 이들 기업들은 포항 캠퍼스에 함께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자,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의 강점을 가지고 있죠. 각 계열사가 가까이에 있고 파이프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다양한 소재를 필요할 때 빠르게 공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각각 리튬 화합물과 전구체를 생산하고 이를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 EM으로 옮겨서 최종 양극재를 만들게 됩니다. 자, 에코프로 AP에서 나오는 파이프도 각 계열사 공장과 모두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생산 공정 전반에서 필요한 이 고순도 산소와 질소를 각 공장에 실시간으로 전달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배터리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량품이나 폐배터리는 에코프로 CNG가 회수를 하는데요. 리튬과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의 금속은 추출하고 재활용해서 다시 공장에 제공을 하게 됩니다. 생산성을 극도로 끌어올리는 그런 순환 구조인 것이죠. 자, 이를 통해서 원료비를 절감하고 생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되면서 마진까지 높일 수가 있는 그런 구조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안 갈 수가 없겠죠. 자, 특히 에코프로는 각각의 계열사 지분을 통해서 그 가치가 커져가고 있고요. 최근에 주가 급등까지 이어지게 된 배경입니다. 포텐이 터진 거죠. 자, 이렇게 에코프로 그룹은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를 생산하는 에코프로 BM을 중심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에코프로 BM의 양극재 예상 캐파인데요. 2019년 3만 톤에서 작년에 12만 5천 톤, 그리고 올해는 17만 9천 톤까지 늘어나고 2025년에는 40만 톤에 육박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성장하는 기업이 단순한 수급으로 급등을 했다고 보기는 힘들겠죠. 실적을 바탕으로 고성장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유 있는 급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이 올랐지만 떨어질까봐 쫄 필요는 없다는 말이죠. 오히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한다면 기업과 함께 성장해 간다는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 계열사 중에서 전구체를 생산하고 있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올해 코스피 기업 공개도 준비 중에 있죠. 특히 그룹 최초로 코스피에 상장을 준비 중인 건데요. 더 큰 시장인 만큼 많은 투자금이 유입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에코프로의 주가가 더 많이 오른 이유 중에 하나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기업 공개 후에도 지분을 통한 기업 가치 반영은 이루어지니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매력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에코프로 BM은 지난해 4분기 매출 1조 9,441억 원, 영업이익은 970억 원을 기록했고 연간으로는 작년 한 해 동안 5조 3,569억 원의 매출액과 3,825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하면서 전년 대비 각각 261%와 232% 성장을 했습니다. 매년 그리고 매 분기 꾸준히 성장을 해가고 있고요. 자, 올해는 매출 10조 원 돌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의 이유 있는 급등이고요. 성장성까지 반영이 되면서 오늘도 폭등을 이어간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가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너무 급등을 해서 무서워서 따라가지 못하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반대로 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떨어질까봐 팔고 싶기도 하고 적당히 먹었으니까 다른 종목으로 갈아탈 생각도 드실 겁니다. 어차피 판단은 각자의 몫이기 때문에 현명한 결정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2차 전지는 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시기를 다시 한번 추천드려 봅니다.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고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